뭐 안면 윤곽 수술, 그러니까 돌려 깎기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턱을 이런 식으로 돌려 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치과 진료를 보러 가시면 항상 찍게 되는 영상인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과 의사인 저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았구나, 이 정도는 아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입안에 치아가 몇 개인지는 좀 알고 가도록 할게요. 사랑니가 올바르게 나 있고 발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 안에는 총 32개의 치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입 안을 상하, 좌우 이렇게 4분할을 하게 되면은 앞니가 2개가 있고요, 송곳니가 하나가 있고, 작은 어금니가 2개, 큰 어금니가 2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곱하기 4를 하면은 32개의 치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파노라마 영상은 좌우가 반전이 된 영상이거든요. 저희 치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을 봤을 때 그 모양대로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와 봤거든요. 기본적인 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 턱뼈는 턱관절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위쪽 파트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 턱뼈의 하악과두라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이 턱관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턱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조물은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인데요. 윗턱뼈 안에 아예 빈 공간이에요. 그냥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쪽 부분에 어떤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쪽의 뼈의 양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을 보게 되고요. 아래 턱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하치조신경인데요. 이 하치조신경은 저희 치과 의사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아래 턱뼈 안으로 흰색 선이 2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쪽으로 치아 쪽에 신경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쪽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분지가 되어서 턱 끝이라든지 입술의 감각신경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치아들에도 신경을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20대 초반의 남자분의 사진인데요. 사랑니는 옆에 치아들에 비해서 높이가 낮죠.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니의 치아 맹출 방향을 보면은 치아의 이쪽 부분이 옆 치아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치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치아 최외곽층에 있는 부분,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모자와 같은 구조 있죠. 이쪽을 범랑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치아 안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치수 조직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선이 3개가 나타나죠. 이쪽에 신경치료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놨네요.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잇몸뼈의 높이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긴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송곳니 같은 경우는 우리 입안에서 가장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치아의 머리를 살펴보니까 뭔가 이렇게 떼어진 흔적이 볼 수 있네요. 자, 앞니 부분에는 이렇게 신경치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 쪽에는 어떤 수복물들, 라미네이트 혹은 크라운으로 짐작되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라운이 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큰 어금니를 보면은 범랑질의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충치로 인해서 레진 치료 혹은 인레이 치료를 받은 흔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사랑니는 제대로 났죠.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어떻게 잘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높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맞물리는 치아가 이렇게 누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랑니를 발치할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치를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래턱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얀 관이 먼저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치조 신경관이 되겠고요. 임플란트 할 때나 사랑니에 치료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신경이에요.
사랑니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잘 자고 있죠. 발치할 때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이런 신경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로 인한 감각 이상의 가능성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다 보니까 이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까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치아 사이사이가 썩은 치아 우식증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앞니 쪽을 봤을 때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이쪽 치아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둥 같은 구조가 보이죠?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충치가 좀 많이 심했나봐요. 남아있는 치아 머리 부분이 적으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까지 올린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 위쪽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수복물이 보이시죠? 아말감이나 금 인레이 같이 금속 재질로서 충치 치료를 해줬을 때 이러한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조금 까매요. 이런 것들도 역시 치아 사이사이의 우식증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의 보철물이 흔들린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방문해 주신 환자분이에요. 치아를 보면은 치아 뿌리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뭔가 쥐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크라운과 치아 경계 부분에서 2차 우식증이 발생이 되면서 치아가 썩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저희의 잇몸뼈는 이렇게 치아 머리에 근접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 상태입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 발생이 되면서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려가면 이렇게 이 환자분처럼 잇몸뼈의 레벨이 훅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입안에서 위느님과 치느님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철제 구조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어떤 성형수술 아니면 양악수술 이런 것들을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안면 윤곽수술, 그러니까 돌려깎기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치조 신경관에 거의 근접하도록 턱을 이런 식으로 돌려 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건강한 치과 상식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이상 치과TV의 치과의사 전문의 최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